토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최근에 변경된 백서에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5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50억 개를 발행을 해서 15억 개, 마케팅으로 30%를 하죠. 15억 개만 세상에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서에 있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저저번 주에 상장이 됐죠. 그전에는 한때 세계 1위인 비트렉스, 미국 거래소죠. 그 다음에 한국의 빗썸의 자회사인 빗썸 글로벌, 그 다음에 중국의 중비 거래소의 자회사인 중비 글로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회사들도요, 세계에서 이름나 있는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이 ZBG 우리가 상장할 때 세계 8위였어요. 지금 순위가 좀 밀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중비예요. ZB 거래소입니다. 그 거래소는 중국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비 거래소의 글로벌. 국제 거래소가 GBG고요. 빗썸 거래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국제 거래소 아니에요. 글로벌 거래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래소예요.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빗썸의 국제 거래소가 빗썸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상장을 한 거고요. 한때 세계 1인 비트렉스. 예.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가요, 비트렉스 시스템을 그대로 사온 거예요. 지금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기술 제휴 계약을 이제 끝냈습니다. 네, 마감을 했죠. 업비트가 이거 시스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쿠코인에 상장이 됐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한때 세계 1위, 10대 메이저 글로벌, 지금은 아닌데, 여긴요, 지금 살아있는 세계 랭킹 5위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네들의 공식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세계 5위에 들어섰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태계라든가 커뮤니티 능력, 앞으로의 발전상 비전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러한 레퍼런스가 있다면은, 자, 세계 1위에서 4위가 바라보는, 거래소가 바라보는 거, 그 6위에서 10위권에서 바라보는 KOK, 이건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올해 안에 엄청난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고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 러시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 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난리가 났죠. 국내에서 업비트, 김치코인, 그죠? 김치코인이 뭐죠? 국산 코인.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고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김치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코인 맞아요? 우리는 본사가 이제 외국에 있지만, 어찌됐든, 한국 사람이 만든 건 맞아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콕 토큰을 가지고 김치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싸대기를 때려주셨어요.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가절하고 어떻게 하면 까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소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각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을 주고 회사한테는 어떤 이득을 주느냐,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아시게 되면 이제 보상의 재원, 수익 재원이라든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훤히 잘 아시게 되고, 회사가 왜 이러한 막대한 보상을 주면서 어떤 이익을 갖고 가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할지 이게 가다가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죠? 초창기에는 리스크가 큰 겁니다. 리스크가 크면은 많이 보상을 해주면 돼요. 자, 카카오에 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쿠팡에 왜 들어갔다고요? 뭔가 혜택을 주고 베네핏을 주니까 들어갔잖아요. 자, 들어와. 유저들 들어와. 참여해. 근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많이 준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면 우리는 광고 활동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린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회사로 봐서는 비용이에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궁극적으로는 뭐죠? 이게 토큰의 공급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토큰은 몇 개 공급한다 그랬죠? 15억 개. 15억 개. 토큰의 공급량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이고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10년 전에 50개, 25개, 12.5개, 6.25개 채굴되죠. 지금 앞으로 3년 뒤엔 3개밖에 채굴 안 되고 또 4년 뒤에는 하나 반밖에 채굴이 안 돼서 2030년이면 채굴량의 99%가 완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채굴 완료. 우리도 이것이 5년간 이렇게 돼요. 5년간. 그러면서 처음에는 12%, 9%, 지금 7% 주고 있죠. 앞으로 5%, 3%대로 또 계속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죠? 우리한테는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지만은 회사라 보면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광고 비용을 줄이는 거죠. 처음엔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작 후 5년에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15억 개가. 앞으로 한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베네핏,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금전적인 혜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죠.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잔류를 해요. 왜? 계속 수익이 나오니까. 잔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유저 풀이 생기면서 컨텐츠가 들어오게 됩니다. 광고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거래소에서 수요가 일어나요. 왜? 그냥 못 들어오거든요. 돈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아요. 콕토큰만 받아요. 수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거예요. 유저 수가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생겨요.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콕토큰이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셔도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영업이익으로 이 비용 보상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돌려막기가 아닌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직은 충당할 수 없어요. 아직은 프로모션이에요. 그럼 뭐예요? 돌려막기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유저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죠? 이더든 비트든 테더든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게 돼 있죠.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면 이 안에서는 US 달러 개념으로 가치가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절반 정도는 그 암호화폐로 갖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상승이 돼요. 자, 우리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정작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토큰을 줘요. 토큰은 제조 원가가 없어요. 뭐야? 받는 건 돈을 받고 주는 거는 포인트를 주고 있어.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런데 이 토큰이 말이죠. 우리가 거래소로 내다가 팔면은 가치가 형성이 돼요. 회사가 사주나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사는 거예요. 컨텐츠 공급업자가 사기도 하고요. 또 광고주가 또 사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이 들어오기 위해서 또 사기도 합니다. 왜? 들어오려면 콕토큰이 있어야 되니까. 회사가 사주고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커지니까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5억개가 끝나요. 15억개 끝나자마자 회사는 회사 보유분, 소각용으로 보유분 35억개를 채굴을 합니다. 앞으로 3년 반 뒤에 채굴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것은 다 걷어가지고 소각을 하죠. 4번 소각했어요. 한 6천만 개 소각을 했는데 소각할 때 수량과 금액은 그때그때 다 블록체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0만 개 소각을 했죠. 얼마에 소각했죠? 1.1달러. 1.1달러에 100만 개를 소각을 했으면요. 앞으로 100만 개를 똑같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왜? 시장에 15억 개를
유통시키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개는 어디서 나와요? 회사가 소각용으로 보유한 35억 개 중에 100만 개가 나와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소각할 때는 걷어서 소각할 때는 1.1달러로 갖다가 돈을 들여서 버렸는데 갖다가 공급할 때 갖다 공급하는 방법은 뭐예요? 거래소에 갖다가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 때는 얼마를 받을까요? 지금 2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10배가량이 뛰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3년 반 뒤에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요. 10불만 따집시다. 10배. 10배만 따져도 35억 개 곱하기 10불 하면 회사는 35조 원의 자산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불이 되면은 350조가 됩니다. 회사는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돈 벌어주려고 사회사업하고 봉사하려고 기업이 탄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나 법정화폐에 의해서 네가 매출 얼마 했으니까 자, 제품값 얼마 주고 네 수당 몇 프로 주고 회사가 몇 프로 가져가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이잖아요. 법정 통화로 하는 거. 이 개념, 이 잣대로 우리 KOK를 받아들이면은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KOK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또 하나 말씀드리죠. 자, 5월 21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토큰을 던지게 돼 있어요. 갖다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제가 그렇게 방송에 대고서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우린 절대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도 고객센터에 무진장 많이 문의를 집어넣나 봐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아유 너무 같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거 안내 안 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내를 다 했거든요. 가격 방어가 아니라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게 됐죠. 이제는 현실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떨어지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코인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저거 회사가 MM 자금으로 지금 방어하는 거야.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은 뭘 좀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죠?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왜? 기존 회사들은 다 MM 자금으로 가격 방어를 했거든요. 인위적으로. 근데 그것은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로 그것이 방어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네. 자, 밖으로 빼냈어요. 거래소에.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1.2달러인데 많이 팔다 보니까 매수세가 작다 보니까 1달러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이걸 갖다가 플랫폼에 집어넣으면 내가 0.2달러는 내가 돈을 벌죠. 벌죠. 호텔을 사도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갖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 회복이 안 돼. 제가 사도 산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사도 산다 그랬는데요. 회사가 먼저 사갈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저도 걸어놨거든요. 회사가 더 좋은 가격으로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럼 회사가 방어하는 거네? 아니요. 100%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원리예요. 내가 사서 플랫폼에 집어넣는 것은 1달러짜리 사서 집어넣으면 1.2달러가 되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집어넣는 거죠. 맞죠? 회사는요. 종전에는 1.2달러로 교환이 됐었어야 돼요. 교환을 해줬어야 돼. 플랫폼에서. 그런데 거래소에서 1달러로 사드리면은 1달러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종전에는 교환해준 거는 갖다가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보유를 할 수가 있어. 1달러짜리를. 1달러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3년 반 뒤에 소각한 만큼을 갖다가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 공급하는 대상이 35억 개인데 35억 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요. 그리고 큰 손의 지배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토큰을 잘못 관리하거나 제대로 토큰 설계를 못하면요. 큰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가 이 재단의 임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 바닥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그거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미.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행동? 자발적인 행동. 내가 친구 초대를 했어요. 친구한테 소개만 한 거예요. 친구가 스테이킹 하던 참여를 하던 자발적인 행동. 왜? 본인이 끌리면 해. 하면은 우리 네트워크가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커지니까 보상을 줄게. 뭘로 보상을 줘요? 돈이 아니라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큰 이코노미예요. 코플레이는 이 두 가지 단어만 알면 돼요. 그럼 프로토콜 경제는 뭐냐? 플랫폼에다가 토큰 이코노미를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플랫폼에다가. 자, 우리 경제의 흐름은요. 중앙화 경제, 뭐 삼성, 뭐 한화, LG 이건 중앙화 경제예요. 그 다음이 공유 경제, 뭐 이렇게 해서 플랫폼 경제라고 나왔죠. 지금이 플랫폼 경제예요. 앞으로는 프로토콜 경제로 바뀌어 나가는데 플랫폼의 명암은 뭐예요? 공급하는 사람들도 우리 소비자들도 플랫폼 성공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어요. 카카오톡 우리가 기여했고 배달의 민족 우리가 기여했는데 돈은 누가 벌어갔어요? 얘네만 벌어갔어요. 이게 플랫폼 경제의 폐단이고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에다가 토큰 이코노미를 블록체인을 집어넣고 결제 수단을 토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다가 토큰 이코노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을 사 먹으려면 배달 토큰이 있어야 돼. 그럼 배달 토큰은 어디서 나와? 거래소에서 사야 돼. 수요가 생겼어요. 가격이 오를 수요가 생겼죠. 그러면 치킨 값을 결제를 했어. 토큰으로. 그러면 치킨집은 플랫폼 사용 수수료로 토큰 주고 배달료로 토큰 주고 닭집의 원료 가격으로 토큰 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토큰이 싫어. 그럼 갖다 팔겠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걸 가지고 토큰 유동성 공급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것과요. 이 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돌고 해서 유통량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더 가치가 커집니다. 이러면서 수요가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커져요. 그런데 닭집만 들어왔다가 치킨집도 들어오고 순댓집도 들어오고 피자집도 들어와. 나만 쓰다가 우리 와이프도 쓰고 우리 딸도 쓰고 여러분들도 써. 그럼 생태계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런데 토큰의 수량은 탈중앙화된 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고정돼 있다 그랬죠. 수량은 고정돼 있는데 수요자가 늘어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은 갖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런데 갖다 팔다가 남은 토큰을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갖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콕 토큰을 갖고 있어요? 갖다 팔아요? 갖고 있어요.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을 쓰지 않는 야나도 쓰는 사람도 배달 토큰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킨집 좋아지고요. 닭집도 좋아지고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도 좋아지고 소비자인 나도 좋아지고 플랫폼도 좋아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풀이하시는 박영선 장관도 계세요. 즉 플랫폼 경제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개념이고요. 이 프로토콜 경제는 디지털 협동조합의 개념이에요. 디지털 협동조합. 우리는 3년 전에 기획을 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좀 회자가 되는 용어가 프로토콜 경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 우리는 2019년에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초에 메타버스, 가상도시를 서비스합니다라고 발표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한 2발을 앞서갑니다, 저희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죠. 메인넷.
MVP가 대공개됐다라는 것은 메인넷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요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테스트넷이 나옵니다. 테스트넷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메인넷이 나오는데 메인넷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코인의 숫자가 약 10,000개 정도입니다. 10,000개. 그것도 CMC,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것만 10,000개고요. 등재되지 못했던 잡코인까지 하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예요. 근데 이 10,000개 중에서도 자체 기술인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은 한 50개 내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다 토큰이에요, 토큰. 남의 기술에다가 얹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50개 중에서도 실제 수익이 발생되고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메인넷은 약 15개에서 20개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검증된. 메인넷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토큰이냐? 아니에요. 메인넷은요,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개발 이후에 유지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근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넷이 있으면은 그냥 쓰레기 기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지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인넷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메인넷이라는 게 어떤 수익을 가져오느냐? 회사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콕토큰을 전송할 때,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가스비라는 걸 내죠. 왜? 이더 기술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게 작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걔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을 다 우리가 도로 회수를 합니다. 이게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의 기술은 미디움 기술이 메인넷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세계 최강이에요. 남들도 우리의 기술을 그냥 막 갖다 씁니다. 오픈소스니까 막 갖다 써도 돼요. 자기네 프로젝트에 콕체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미디움 체인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자기네가 갖다 씁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한테 기술료 같은 가스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채굴이 다 끝나면 뭘로 보상해 주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5년간은 채굴 보상으로 끝나고요. 5년 이후에는 자,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거. 컨텐츠 공급자가 갖고 들어오는 콕토큰. 콕코인이죠, 이제 그때쯤이면. 그리고 광고업자들이 갖고 오는 콕코인. 그리고 우리가 가스비로 벌어들이는 콕코인. 이걸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타겟은 사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인데 콕토큰의 가치가 5년 안에 $100 도달하지 말란 법 없다. 자, 유통되고 있는 총 코인의 양을 유지하며 이건 15억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래자와 사용자가 증가가 되며 이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코인의 양은 고정을 시키고 거래자와 사용자를 증가시킨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더 많은 D앱,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게임, 블록체인 드라마,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얼마? 100불. 100불. 지금 1불인데. 근데 저는 0.14달러 때부터 모아놨다는 거.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1불에 콕토큰을 모아놨다면 100배잖아요. 저는 몇 배예요? 1000배예요. 저는 1000배예요. 맞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참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한 10불에서 참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올해 상장 계획이 계속 있거든요.